그러자 A가 아니 금태 들었어? 헬스장 회원권 내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인 B는 어머머머 씨발, 어머머머 저 씨땡땡, 네가 네 손으로 한번 주면 땡이지 뭘 돌려달래. 안녕하십니까, 샘 무크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즉 내용은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가능해야 되고, 즉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적법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이 네 가지를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확가, 적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정, 가능, 적법, 타당. 법률 행위는 규제할 강행 규정이 있으면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법률 행위를 규제할 강행 규정이 없다고 전부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느 예쁘고 늘씬한 여자에게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잠자리를 가지기로 하고 아파트 한 채를 주는 계약을 맺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계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법률 행위이지요. 그러나 잠자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사회적으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계약이지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타당성이 없는 것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입니다.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준 급부물, 아까 집을 한 채 줬다고 그랬죠. 이 급부물은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자가 가지는 거죠. 반사적으로 상대방은 급부물의, 즉 집 한 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746조에서는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103조의 문제는 거의 746조와 함께 논의가 됩니다. 물론 불법한 원인이 상대방에게, 여자에게만 있을 때는 반환을 해야겠지만은 여기에서는 뭐 그런 거 없죠. 둘 다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죠. 제가 실제 이런 황당한 사건을 취급한 적이 있는데, 강남의 어느 건물주 아들,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B라는 여인에게 돈을 월 1,0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이와 함께 강남의 유명한 호텔 헬스장 회원권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회원권이 1억 8천만 원이나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가씨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늘씬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30대 초반에 다소곳하고 화려하지도 않고 키도 적당하고 깨끗하게 생긴 외모였습니다. 남자들이 순진하다고 착각할 만한 외모였습니다. 좀 의외였어요.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활동을 하는 여자분들은 너무 화려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잘 안 붙는데요. 오히려 깔끔하고 순진하게 생긴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의외였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는 몇 번 만나지도 않고 A라는 사람이 너무 못생겼고 약간 변태기가 있어서 못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A가 아니 금태 들었어? 헬스장 회원권 내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인 B는 어머머머 저 씨발, 어머머머 저 씨땡땡, 네가 네 손으로 한번 주면 땡이지 뭘 돌려달래. 아무튼 A는 여인에게 회원권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여인은 회원권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A는 B라는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근데 소송의 원인에는 그걸 다 기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적었냐면은 헬스장 회원권은 빌려준 것이다. 그리고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A에게 있으니까 반환하라는 것이었어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한 것이죠. 청구 취지는 P고 B는 원고 A에게 헬스장 회원권을 반환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청구 원인은 언제 어떻게
A가 B에게 A 소유의 헬스장 회원권을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구 원인은 보통 요건 사실을 기재하게 되는데, 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 그리고 목적물, 즉 헬스장 회원권이죠. 회원권을 인도한 것, 그 다음에 반환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기재를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 여인 B는 증여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판사님이 보기에 누가 1억 8천만 원이나 되는 헬스 회원권을 그냥 쉽게 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 분위기도 B 여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자 A 양은 자신과 A의 관계는 일종의 첩계약이어서 무효이고, 첩계약의 대가로 지급된 급부물인 헬스장 회원권은 반환할 수 없다고 답변의 주장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표현은 만나주는 것 정도로 표현을 했지만요. 즉 불법한 원인에 의한 급여, 헬스장 회원권은 불법한 원인에 의한 급여물이기 때문에 민법 746조 제1항에 따라서 A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그러므로 B는 그 반사적인 효과로서 헬스장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잠자리 계약 또는 첩계약 이런 것들은 무효이고, 그로 인해 지급한 1억 8천만 원짜리 회원권의 반환 청구는 부정되었습니다. 불법 원인급여로서 반환 청구 못하고, 또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역시 안 된다는 것이 판결 내용입니다. 물론 항소는 안 했습니다. A도 창피한 줄은 알겠지요. 사실 이 건은 A가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103조와 746조의 관계가 쉽게 들어오시지요. 대법원에서는 103조와 746조가 서로 표리 관계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리 관계란 겉표자 속리자를 써서 물체의 겉과 속 또는 안과 박처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103조 위반과 관련해서 판례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많은 판례들을 모두 외우기에는 시간도 없고, 우리는 시험만 준비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103조에 해당 안 되는 것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줄여서 선풍기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선은 선량한 풍속, 선풍, 기타 사회 질서, 선풍기,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러면 민법 제103조, 즉 반사회적 법률행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 판례들을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제집행 면할 목적 법률 행위 강박, 투기 목적 무허가 임대 조세 회피, 민사 성공 보수 약정한 것,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 노래 가사 중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 단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입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들어가면은 대부분 103조의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강박이란 말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너 안 하면 패 쥐길 튀어 라는 등의 강박을 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왜 영화에서 칼을 목에 들이대고 도장 찍게 하거나 사인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반사회적이긴 하지만은 민법 제110조에서 사기, 강박 등에 의한 행위로 법조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이 103조로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 목적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역시 10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투기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 15매를 매수한 행위. 투기꾼이 천막치고 입주권 막 사들이죠. 그게 단속 규정이나 어떤 처벌은 받을 수 있어도
반사회 질서 행위로서 매수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임대를 했는데 건물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을 세놓고 임대료를 받는 행위는 많이 있어요.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회피. 조세회피라는 말이 들어가면 또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지문이 많아요. 조세회피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경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양도세라는 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살 때하고 팔 때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야지 양도세를 좀 적게 내겠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상승한 동네에서 건물 매매를 할 경우에 이 양도세가 몇십억이 나오니까 다운시켜서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사 성공보수 약정한 것이란 말이 있는데, 민사 성공보수 약정하는 것은 103조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이는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선풍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핵심 단어들 몇 개를 탁탁 체크해 가면서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03조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행위를 설명만 하겠습니다.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징역계약.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첩계약이죠. 그리고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실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 매도하게 하였다면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그 다음에 이중매매에서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이것저것 보실 필요 없이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대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특별한 청탁을 받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양아치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장값이라고 해서 도장값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행위죠. 공무원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따로 뭐 돈을 챙길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보수약정을 했다. 반사회 질서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걸로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거짓말해주는 대가로 돈 받기로 약정한 것. 반사회 질서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에서 공사길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하루에 1억 원씩 배상을 한다라는 약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이죠. 하루에 1억 원씩이면은 한 달이면 30억이고 이런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일 텐데 자해공갈단이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